안녕하십니까, 참치형입니다. 자, 테슬라 미 공장서 모델 3 생산 일시 중단, 반도체 부족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700달러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생산에 어떤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보급형 세단인 모델 3 생산을 2주 동안 일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자,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고 일시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등이 모델 3 생산 일시 중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고,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성장주가 좀 안 좋죠.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 중단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괜찮을까? 차량 자동차 반도체 재고 2, 3개월분. 그래서 제가 어디서 뭐 기아차는 아직 뭐 반도체 재고가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아차는 이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이 국내에도 옮겨 붙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대차, 기아는 아직까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현대차 측은 재고 확보 등 조치를 통해 당장 공장을 멈춘 일 없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뭐 생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영향권에서 영향권을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반도체 반중 동맹 K 배터리 반도체의 기회, 중거래 단절 우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검토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칠 이해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자, 25일 주요 외신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공급망에 대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4개 품목은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등이다. 한국에서 주목하는 건 반도체와 배터리.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를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부터 조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빠져나간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연장선상에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강도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도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과의 관계라는 변수를 고려하면 마냥 수혜를 입은 것이라 보기 힘들다. 그렇죠. 중국 시장도 크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을 향하는 수출 규모가 1, 2위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두 곳을 다 잘하고 싶은데 미중 갈등 때문에 유지가 곤란하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좀 새우등 약간 터지는 격. 그래서 참 요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죠. 뭐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주들요. 히토류만 해도 중국산을 대체할 국가가 많지 않다. 미중 분쟁이 격화될수록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우리 기업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품귀 현상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있어갖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죠. SFA 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뭐 어버브 반도체, IA 차량용 반도체, DB 하이텍, 테스나, AD 칩스 뭐 이런 주식들이 있죠. 뭐 그밖에 많긴 한데 한 7개 정도를 보자면요. 자, SFA 반도체부터 볼게요. 자, 대주주 SFA 반도체 산업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에 한 6천억 정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회사네요. 돈도 잘 벌고, 빚도 잘 갚고, 투자도 잘 하고 있고. SFA 반도체는 사실 뭐 급등 이후에 지금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뭐 고점 구간이라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은 시가총액 3,400억이고요. 외국인 비중 한 4% 정도 되고요. 반도체 제품 생산 및 반도체 재료 제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백엔드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합 반도체 회사로부터 수주량, 수주 제품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3,400이고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요. 549억 원. 그리고 투자 잘 하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좋고요. 투자 잘 하고 빚 잘 갚고 있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되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좋네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 구간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60일선을 지지받았습니다. 60일선 지지받았고 현재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은 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좀 해주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못해도 전고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2014년 고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한 17,30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래량도 뭐 꽤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뭐 지금 저평가 주식으로서 퍼가 지금 한 10배 정도? 10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도 좋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분할 매수로 현 구간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에 진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123 이런 식으로 한 2분할 매수 정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좋네요. 어버브 반도체 시가총액 2,450억. 비메모리 반도체 중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를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임. MCU는 백색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제품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해외 업체에 공급 중이다. 초전력 MCU, 고성능 아날로그 IP 측정, MCU 반영구 초전력 MCU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MCU 제품 비율이 99.84%, MCU 상품 비율이 0.16.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시가총액 2,450억에 올해는 매출이 더 많아졌겠죠. 현금 흐름표도 개선되고 있고요. 좋고요. 부채 비율도 괜찮은 수준이고 유보율도 괜찮네요.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였고 어버브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로 엮이고요. 조금씩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 지금 선형스팬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은 좋네요. 지금 딱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뭐 조정을 꽤 받았네요. 지금 18,400원까지 찍고 이 구간대면 싼 것 같아요. 예. 13,000원, 14,000원 정도? 요 정도로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지수가 만약에 안 좋아져서 빠진다라고 하면 241선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수급적으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 지금 퍼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도 되게 싼 것 같고요.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얘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IA 제가 이제 동전주 때부터 이제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IA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IA 반도체 개발, 설계,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모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결 종속 회사를 통해 전력 반도체 모듈, 자동차 전장용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JV 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용 연료로 수익성 크게 개선, 관계사 전환사채 평가 이익 등이 크게 증가하여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진출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지금 뭐 시총에 비해서 돈을 막 그렇게 잘 버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얘도 이제 모멘텀 있는 회사죠. 그리고 뭐 앞선 뭐 어버브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재무는 막 그렇게 막 뛰어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멤버십 방에 제공하고 있는 지금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고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에 있어갖고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이제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을 나눠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이 이제 안정된 기업, 돈 벌어서 투자하고 빚 잘 갚는 그런 회사.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 돈 벌어서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파산 직전 기업, 빌려서 적자 메꾸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 봤을 때 IA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성장 기업인 거죠. 돈 벌어서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선 두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뭐 메리트는 떨어지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회사가 개선되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I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156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현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1660원에서 한 1570원 사이, 1560원 이탈하면 재미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번 조정세, 박스권 움직임 이후에 한번 또 치고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IA 같은 경우는 1560원을 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일단은 짧게 컷하고 다시 뭐 한 60일선 부근 재진입,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DB 하이텍도 참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네요.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돌아와주면 좀 반등 포지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참 여기서 놀 때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그쵸? DB 하이텍. 그래서 지금 61선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53,000원에서 한 55,500원 정도 사이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자, 시가총액 2조 5천억이죠. DB인스 12%,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13% 정도 들고 있고,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웨이퍼, 스탁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어쨌든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상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반도체 센서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실적에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전력 반도체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30%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함. 당분간 견조한 수주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월 7천장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함. 좋은 기업.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가 9,400억에 영업이익이 2,680억이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현금 흐름표 좋죠. 풀마마죠. 그리고 부채 비율 낮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배당도 주는 회사. 돈을 잘 버니 배당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현 구간부터 해갖고 3분할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 구간부터 해갖고 61선 부근 그리고 120선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36,400원, 44,300원, 52,600원 현 구간 소량. 지금 뭐 현재 6만 원대에서 한 6만 4천 원대 매물대가 매우 강력하네.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살짝 안 잡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61선, 뭐 120선 접근 괜찮아 보입니다. 자, 테스나도 좋은 회사죠. 시가총액 7,254억 원. AI트리가 19.71%,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하나자산운용까지 있네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기업이다.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요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테스트 사업 진행 중. 시스템 반도체 중에 로직 믹스드 시그널 IC를 포함한 SoC,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카드 IC, 아날로그 반도체 테스트 등을 사업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와이퍼 테스트 86.87, 패키지 테스트 13.07%. 어쨌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과 삼성전자 비메모리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라 매출액이 좌우되는 기업. 시가총액 7,200억에 매출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기업. 영업이익 302억. 성장 기업이네요.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이렇게 돈 벌어서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 유보율이 굉장히 높네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고요.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 배당도 주는 그런 기업. 그래서 테스나도 59,700원까지 찍고
지금 120선까지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는 120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지금 61선이랑 120선 사이로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동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좋네요. 제가 만약 산다라고 하면 지금 현 구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49,150원에서 120선. 그래서 현 구간도 나쁘지 않고 한 2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면 충분히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나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인 수급이 좋네요. AD칩스 볼게요. AD칩스도 굉장히 지금 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과매도 구간이 있네요. AD칩스도 동전주였죠. 동전주였는데 240선 강하게 돌파한 이후로 여기서 다시 매집해서 지금 현재 2,200원까지 찍고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AD칩스 같은 경우는 한 1,800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777억 원. 반도체 설계 및 유통 등을 영위 목적으로 EISC MCU 코어 IP 개발 기술하여 사업 ASSP 개발 판매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시스템 개발 판매하는 SOC 사업, 그리고 냉동 냉장고 제조 판매 사업, 반도체 유통, 패션 사업 등을 영위함. 이것저것 많이 하네. 냉동 냉장 사업 부문 77.68, SOC 사업 부문 18.65, 패션 자파 부문 3.67%로 구성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유통 사업 부문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영업손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SD-램, 내장 마이크로 컨트롤러, 오디오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고성능 2D 그래픽 프로세서 등 개발과 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상한 걸 많이 하는 회사네. 최근에 유형 자산을 처분해 재무구조 개선했고 사물인터넷으로도 엮이나 보네요. AD칩스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달 중으로 칩 외주 생산 계획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삼성전자 등의 파운드리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업계 전망이 나타났다. 이에 국내 유일한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AD칩스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AD칩스도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담아볼만 하겠고요. 전 사실 좀 한 요 구간에서 좀 물려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올려줄 것이라고 믿고, 현 구간에서 한 61선 요 구간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한 1,900원 정도 노려볼 만한 그런 회사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도 동전주였던 AD칩스가 그래도 한때는 2007년도에는 18,500원까지 찍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매우 활발하죠. 241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터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섰죠. 그래서 지금 이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한 7개 정도 종목을 봤는데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가격부터 해갖고 좀 조정받으면 좀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갖고 올해 뭐 중후반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DB 하이텍 같은 경우 워낙 묵직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가져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 어버브 반도체 좀 가볍게 보신다고 하면 뭐 IA, AD칩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참치형이었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